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과 함께하는 두비즈 웨비나 제조업의 과제 해결을 위한 미쓰비시 전기의 DX 제안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박건희 대리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박건희 대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필드 엔지니어링 그룹 박건희 대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를 보니까 제조업 과제 해결을 위한 미쓰비시 전기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네. 그렇죠. 저는 하드웨어만 강한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소프트웨어도 그 강력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사전에 좀 보니까 스카다 시스템의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 제네시스 64 그리고 3D 시뮬레이터인 멜소프트 제미니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툴인 마일랩까지 이렇게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 이런 각각의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산업 현장의 뭐 특정한 이슈들, 어떤 뭐 문제나 이슈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이제 개발됐을 텐데, 그러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처방전이겠죠, 그죠? 예, 처방전일 텐데 어떤 이슈들에 대한 각각의 처방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제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 시간도 길어지고 설계를 하면서 이제 뭐 납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설계하는 3D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제네시스 64 같은 경우는 공장 전체를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좀 뭐 한 곳에서 모니터링을 해야지 현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모니터링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 전체를 하나의 관제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랩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행하던 모든 일을 이제 데이터로 이제 수집을 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람이 행하는 일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AI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어쨌든 뭐 지금 다음 이제 준비한 장표들에는 요 다양한 기능들,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제 오늘 이제 주제 발표 통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새 이제 뭐 제조업의 과제뿐만 아니라 뭐 시장 전체적인 과제가 이제 인력이 줄어들고 그렇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제 뭐 다양한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FA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는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어떤 과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접목을 하면 뭐가 좋을지를 좀 고민하면서 좀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는 그렇죠. 일할 사람들, 작업자를 구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솔루션들, 뭐 최근에는 또 이제 AI, 물론 이제 이런 솔루션들에도 이제 AI가 접목되고 있을 텐데,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건희 대리님이 준비한 제조업 과제 해결을 위한 미쓰비시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주제 발표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제조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쓰비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선 국내 제조업의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제조업의 과제도 결국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이슈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챗 GPT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 3가지를 알려줘 라고 물어보니 기후변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챗 GPT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제조업 분야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해당 자료는 2022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자료에서 발췌한 그래프입니다. 한국은 제조업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온 나라로 아직도 업종의 대부분이 제조업입니다. 그로 인하여 산업 부분 중에 제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99.9%에 달한다고 자료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맨징하는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흡수하는 가스량이 부족하여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배출량을 저감하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를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2050년까지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챗 GPT가 말한 것 같이 그 외에 인구 감소 문제도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인구에 관련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까지 설정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약 4,300만, 현재는 약 5,200만,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도에는 약 4,7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미래에 인구는 증가했지만 생산 연령, 즉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몇 프로나 되는지 보면 과거에는 69%, 현재는 70%, 미래에는 51%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X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DX 전환을 하기 위해 저희 미쓰비시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카다 시스템인 제네시스 64, 3D 시뮬레이터인 멜소프트 제미니, 마지막으로 AI 분석 툴의 멜소프트 마이랩입니다. 첫 번째 스카다 시스템인 제네시스 64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요부터 보면요. 우선 디지털 매뉴패처링 실현을 위해 이 제네시스 64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네시스 64는 사람의 조작, 설비의 제어 데이터, 상위 시스템의 ERP, MES 등 모든 것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생산 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MES의 작업 지시와 조합하여 전반적인 제조의 전체를 최적화하는 데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장 과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으면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구 시간이 오래 걸려 생산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설비 설계자는 분리된 FA와 IT를 연결하여 공장 전체의 활동을 개선하고 싶거나 시각화를 높여 작업 효율을 높이고 싶으실 겁니다. 첫 번째 과제로 현장의 가동 상황이나 생산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로 인하여 유능한 작업자들이 시간과 공수를 이동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제네시스 64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보기 불편한 데이터입니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카다 시스템은 보기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현장도 많겠지만 그저 숫자로 나열이 되어 가시성이 떨어지는 현장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다 시스템은 누가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네시스 64는
2D, 3D 디자인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보기 쉽게 그래픽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현장에 가서 수집을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는 정합성이 높은 데이터라고 판단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작업자가 가동 상황을 기록하는 경우 사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10시에 기록한 내용이 정말 10시에 기록이 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작업자에 의해서 기록된 경우라면 기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64는 지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초당 10만 점 이상의 고속 데이터 수집을 통해 분석의 정확도 역시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정보를 IT 부서나 다른 부서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 매번 부탁하는데 눈치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제네시스 64를 사용을 하게 되면 메스나 ERP 등 상위 시스템 및 웹 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하여 취득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시뮬레이터인 제미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미니가 발매된 계기는 크게 현장에 있는 세 가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면은 트러블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산 담당자의 얘기만 듣고 추측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제미니의 간단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이상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규 라인 설비의 투자 대비 효과를 사내 및 경영진에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내 경영진 같은 경우는 수치로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냐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고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장비를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경영진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미니는 설비의 움직임에 대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시각화 및 그래프를 표기하기 때문에 사내 경영진을 설득하기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 설비 자체는 수출할 수 있어도 생산 기술자가 해외에 상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셋업 지연으로 인해 맨데이가 증가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미니를 이용하면 디지털 공간에서 사전 검증 및 디버깅을 하여 맨데이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제를 제미니를 통하여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설계 단계부터 디버깅 후 양산까지의 플로우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라인 설계 및 검증, 기계 설계, 기구부 설치 및 제어 설계, 검증, FOB, 납품을 하고 현지 조정을 하고 디버깅을 하여 양산을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플로우로 흘러가지 않아서 기구부 제작도 지연이 되고 기구부에 부착해야 하는 유틸리티도 납기가 지연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FOB 검증이 불가능하여 엔드 유저의 납품 후에 조정 작업을 반복하고 디버깅하여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제미니를 적용하게 되면 디지털 공간의 시스템 설계와 라인 설계로 검증이 가능하고 기계 설계까지 기구부 없이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증이 완료되면 바로 현장으로 납품하여 현지 조정 및 디버깅, 양산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설계 단계보다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미니의 기능,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니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산 라인과 같이 구축하는 라인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다양한 FA 브랜드 및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쉽게 배치하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구부를 설계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수작업으로 제품을 움직이거나 AGV를 이용하여 라인을 동작하는 것을 설계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비 장치 설계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기존 시장에 있는 3D 시뮬레이터는 PLC, 로봇, 서보, HMI 등의 다이렉트 접속을 할 수가 없고 OPC UA를 경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미니는 다이렉트 접속이 가능하며 제어 실행 시에 기구부 간섭이나 로봇의 가동 범위, 임계점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하여 엔지니어링 공수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세 8가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아웃 구성에 있는 이 카탈로그에서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빠른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속성 편집으로 치수, 속도,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세스 모델링입니다. 제품의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동작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카탈로그에는 약 2000개가 넘는 컴포넌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품의 설계는 별도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AD 삽입 기능인데 이 카탈로그에 없는 데이터를 3D CAD를 삽입하여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기능은 영상 파일, 3D PDF, 2D CAD 도면으로 출력이 가능하고 이에 덧붙여 설비가 가동한 통계를 그래프로 보여주며 리포트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원진에게 설명하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CAD 파일로 읽어온 이미지도 운동 구조와 기능 동작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 외에는 과감하게 삭제하여 크기를 줄여 시뮬레이션 퍼포먼스를 향상시켜 놓은 제품입니다. 이런 제미니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저희 미쓰비시만의 특별한 기능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비 동작을 제미니와 제어 프로그램 간의 사전 검증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고속 통신에 의한 간섭 체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 레코더와 연계하여 이상 발생 시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3가지 기능을 통하여 더 정확하고 더 빠른 사전 검증 및 사후 보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특징에서 제미니와 제어 프로그램 간 사전 검증입니다. 기존 3D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PLC, 서보, 로봇과 같은 FA 제품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미쓰비시 제품에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과 함께 3D 시뮬레이터와 연동을 하여 FA 장비가 없어도 사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FA 장비의 납기와 관계없이 사전에 설계와 프로그램 검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시뮬레이션 기능은 OPC UA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OPC UA를 사용하신 분들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 시간에 대한 이슈가 꽤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미니는 이러한 통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G 소켓을 이용한 다이렉트 통신으로 약 10배 빠른 속도로 모니터링 시에 신호 누락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시스템 레코더와 연계하여 사후 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레코더 유니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고가 난 시점의 전후의 모든 데이터와 모든 디바이스, 라벨을 수집하여 현장의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집된 디바이스, 라벨을 제미니에 입력하면 현장의 기구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데이터 분석 툴인 마이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마이랩에 대해서는 총 2가지 파트로 개요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마이랩이 탄생하게 된 목적은 기존 사람이 판단하고 관리하던 사람에 따른 편차가 존재했던 처리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항상 동일한 품질의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숙련자, 베테랑들의 노하우를 계승하여 보다 높은 품질의 메인터넌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이랩의 특징입니다. 마이랩은 다양한 분석 방법을 지원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는 많은 특징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큰 특징인 AI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데이터 분석, AI 분석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렵다고 느끼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접하면서 AI, IoT 등의 많은 기술이 생겨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서 너무나도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마이랩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을 시행할 수 있고 베테랑 분들의 기술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분석의 흐름은 어떤 데이터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정한 다음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 그에 적합한 데이터 분석 방법 선정, 학습 프로그래밍 순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이랩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선택하면 그에 적합한 전처리 프로그램과 분석 기법 및 학습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에 사진처럼 에러를 검출할지 품질을 예측할지 등의 목표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정밀도 등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전처리 과정을 포함한 진단 모델을 생성해 줍니다. 본 화면은 AutoML 기능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만들어진 학습 모델의 예시입니다. 완성된 상태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유저의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방식을 좀 더 추가한다거나 분석 방식을 변경한다는 등 학습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랩 자체는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지 않아도 학습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추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파이썬을 통해 추가 등록하여 AutoML로 생성된 모델과 같이 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델은 F1 스코어라는 평가지표를 통해 점수로 표시해주며 어떤 변수가 데이터 분석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그 중요도 및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해 주어 데이터 탐색이나 추후 재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앙케이트를 통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프레젠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 미쓰비시 오토메이션 전기 오토메이션의 박건희 대리님 주제 발표 들어봤습니다. 지금 박건희 대리님과 함께 제네시스 64 그리고 제미니 마일랩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강조하고 싶거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미쓰비시 제품은 FA 메이커에 취중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FA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FA 제품만으로 하드웨어 제품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디지털 트윈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은 여러분의 공장 환경이 더욱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필요하시면은 저희는 오픈 마인드로 열려 있는 마인드로 여러분께 다가가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박건희 대리님의 주제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의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살리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준비해서
현장 기점의 디지털 제조를 통해서 뭐 유연하고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 환경 실현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고 DX로 전환이 어렵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으로 문의를 하셔서 안산에 있는 이팩토리 모델 라인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드린 이제 세 개의 소프트웨어,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두비즈 웨비나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다른 웨비나를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